안녕하세요. YBM 분당센터 슈퍼토익 만점 강사 지희쌤입니다. 네, 오늘 7월 25일 시험이 있었는데 다들 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늘 시험이라는 게 진짜 아쉬움 한가득이죠. 그 마음 쌤이 또 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7월 25일 시험이 어땠는지 쌤의 총평도 좀 들어보고 또 오늘 시험이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또 남아있는 시험 열심히 또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쌤하고 같이 또 추가 포인트 여러 가지 잡아가면서 공부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LC 난이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무난무난 좀 평이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장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뭐 좀 쉽게 들렸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좀 그냥 나머지 모든 세 가지가 너무 확실하게 오답이어서 그냥 오답을 제끼다 보니까 그냥 얘밖에 정답이 안 되겠다. 이래서 좀 찾아지는 문제들이 좀 후반부에 특히나 5번 같은 경우가 그랬었고요. 6번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세부적인 문장들은요, 이따가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2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냥 계속 어려웠었기 때문에 요새 제 생각에 한 6월달 그리고 7월달 시험까지는 Part 2가 뭐 요 정도는 좀 그래도 이전의 시험보다는 괜찮지 않았나. 그렇다고 뭐 중하 완전 난이도만 이 정도는 아니고요. 늘 평이로 중중, 중상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냥 그 이전에 역대급으로 진짜 어려웠었던 것들 비해서는 뭐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Part 3, 4 좀 중간에 막 우리 그 영국 코백맹이 언니 있잖아요. 그쵸? 그 너무 유명한 언니 그 언니의 좀 소리가 좀 빠르게 이제 막 후후후 치고 지나가서 좀 속도가 중간중간에 빠르게 느껴져서 좀 많이들 어려워하셨을 것 같고요. 패러프레이징이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좀 함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 그래서 보통 들리는 단어가 눈에 보여? 그럼 걔가 오답이고 좀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되는 단어들이 정답인 경우에 조금 우리가 난이도 3짜리 문제라고 보는데 좀 그런 문제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 저도 뭐 한 중중, 중상 정도로 좀 이제 놓도록 하겠습니다. RC 총평입니다. 파트 5, 6, 7에서 파트 5 같은 경우는 뭐 늘 구조 문제 똑같은 거 나오고 그쵸?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7월 11일 시험보다는 약간 어휘 문제 쪽에서 조금 더 까다로우지 않았나. 살짝 조금 이제 스포일러 한번 해보자면 eligible, 오늘 시험 보셨던 분들은 reasoned, 요거 좀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 문제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들, 함정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 엄청 뭐 굉장히 어려웠다 뭐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고요. 중중 정도, 뭐 중상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6도 무난무난했지만 함정 문제 역시나 빠지지 않고 이제 있었고요. 문맥 파악을 하면서 문장 삽입 살짝 조금 힘들었었던 문제 한 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또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25일 토익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 LC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파트 5, 6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7월 25일 날 나왔었던 시험을 조금 이제 살펴볼 거예요. 난이도가 어땠고 또 어떤 점들이 어려웠었는지 같이 볼 건데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을 놓쳤구나. 혹시 또 이제 이어서 다음 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틀렸던 거에만 좀 집중하지 마시고 놓쳤던 거에서 포인트가 무엇인지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놓쳤던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8월 달에는 3번의 시험이 있죠. 꼭 8월 8일 시험뿐만이 아니더라도 8월 달 이제 시험 목표를 위해서 좀 준비하고 계시다면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인쌤의 꿀팁이 팍팍 이제 방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파트 1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파트 1의 난이도는요, 약간 중하? 엄청나게 뭐 생소한 단어라든지 굉장히 과하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답 단어 자체가 너무 깔끔해서 이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었는데 오답이 조금 좀 헷갈렸었던 이제 한두 가지 포인트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One of the women is adding notes to a whiteboard.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쌤이 이제 시험을 보고,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사진을 제가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사진과 함께 좀 단어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보드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여자가 노트, 이제 taking note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taking note 하는 그런 부분들을 뭐 writing down이라고 나올 때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 부분이겠죠. 이번에는 adding note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요거 같이 추가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 단어뿐만이 아니라 저는 요거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때 한번 나왔었던 표현이기도 하고요. 무언가 붙어 있다, 부착되어 있다 이런 이제 표현 들을 때 attached가 들릴 거예요. 그래서 attached to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소리가 당연히 attached to 뭐 이렇게 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귀에 뭔가 attached 이런 소리들이 귀에 꽂힌다면 뭔가 메모가 붙어 있는 거구나. 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화이트보드에 붙어 있을 때 attached 이런 단어들 들릴 수 있다는 거 챙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답으로 들렸었던 단어는 뭐 stacking, pile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stacking pile은 part 1이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뭔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면 stacking pile 바로 버리면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셨던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도 한번 이제 물어봤었던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hanging up a phone 요게 들렸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었었나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가 분명히 좀 이런 비슷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벽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폰 같은 그런 이제 폰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hanging,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월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hanging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순간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hanging up a phone은 hanging up은 전화를 끊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전화가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살짝 조금 오답 포인트 어려울 수 있었겠다. 챙겨주자. 그리고 hanging이 나온 김에 쌤이 요거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새는 뭔가 월에 그러니까 걸려 있거나 이럴 때는 hanging이라는 것보다도 mounted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mounted on the wall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들렸었던 몇 번이나 들렸었던 단어니까 꼭 반드시 챙겨주세요. 자, 발음 조금 체크 한번 해볼게요. mounted 당연히 이렇게 안 들리겠죠? 보통 이제 영어 발음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으 사운드를 자꾸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으 사운드가 빠지면서 mounted 요거가 아니라 mounted 이렇게 멈춰버리는 소리로 들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릴 거다? mounted. 그래서 mounted가 들린다 그러면 뭐 mountain인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벽에 걸려있다라는 표현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뭔가 레스토랑 안에서 물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조금 이제 야외의 사진이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레스토랑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었던 그런 사진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단어가 people are seated in a restaurant. people are seated in a restaurant. 뭐 이제 이런 이제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들렸었고요. 그런데 저 이거 하나 좀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3번 같은 경우가 야외 사진이었거든요. 마켓이었고 some tents are set up in a marketplace.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준비해온 이런 이제 사진하고 조금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marketplace에 그냥 텐트가 쭉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제 set up이라는 표현으로 좀 들렸었겠다. 여기에서 그런데 요거 하나 볼까요? 상반기에 이런 비슷한 사진이 나오면서 물론 오답이었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오답으로 나왔었냐면 요렇게 있는 이런 텐트라든지 아니면 왜 우리가 테이블에 요렇게 이제 쌤이 이제 그림은 좀 못 그리는데 테이블 위에 이렇게 이제 있는 이제 파라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umbrel라로 들릴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테이블에 어떤 그런 이제 저런 텐트라든지 아니면은 파라솔 같은 게 눈에 보이면 each table has an umbrella 요렇게 umbrella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죠. 오랜만에 사다리 사진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교재 같은 거 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제 뭐 공사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ladder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고 propped against 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벽에 걸려 있었던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릴 거냐면 propped
against인데 얘네들이 예쁘게 끊어서 발음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prop the against 약간 떠떠떠떠 소리가 중간에 들릴 거예요. 그래서 prop the against, prop the against, prop the against. 그래서 내 귀에 뭔가 prop the 요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대어져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반기에는 기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잘 많이 알고 있는 leaning이라고 하는 단어 요거 이제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prompt against 요 단어가 들렸었다. 자, 추가 포인트 하나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요런 이제 사진들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climb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을 이제 등반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다리에서 사람이 올라가고 있다 하면은 climbing up a ladder 이런 단어로도 들릴 수 있으니까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만 따라 한번 해볼까요? climbing up a ladder. 다시 한번요. climbing up a ladder. 그래서 climbing은 산, 등반뿐만이 아니라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 이럴 때도 충분히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그 정답 단어에 맞게끔 그림을 좀 찾아봤고요. 그냥 도서관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bookshelves are separated by an aisle. 그래서 aisle 당연히 우리 요거 S 발음 묵음철인 돼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aisle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통로 좌석이라고 할 때도 aisle seat 이런 거 많이 들리죠? 그래서 통로를 하나를 놓고 양옆으로 bookshelves가 그냥 쭉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separated, 분리되어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aisle, 통로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들렸었던 이제 오답 하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removing 이런 거였는데요. removing books가 이제 책을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emoving은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으로도 많이 들리거든요. remove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뭔가 얼룩을 제거하다 뭐 이럴 때 get rid of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트 1에서는 물건을 옮길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븐 같은 데서 빵을 이렇게 이제 빼낼 때도 removing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은 옷을 벗다라고 할 때도 take off라는 단어 대신에 removing이라는 단어가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분명히 사람들이 bookshelves에서 책을 꺼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removing books까지는 맞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뒤에 마지막 단어가 틀렸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꺼내고 있다라고 오답이 나왔었냐면 from a bag. 그래서 그 가방에서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꽂이에서 책장에서 빼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removing books까지는 맞다라고 갈 수 있었지만 마지막에서 이제 오답 처리를 해주셨어야 했었던 겁니다. 자, removing이 나왔으니까 요것도 하나 봐주셔야 되겠죠? reaching for. 그래서 요거 저 상반기 때 이제 한번 나왔었던 사진. 뭐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진인데요. 요렇게 집어서 그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짚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떤 물건은 손을 뻗어서 짚고 있을 때 reaching for 들릴 수 있고 요거 하나만 더요. extending. 여러분 extending이 파트 5, 6, 7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시간, 영업시간을 늘리다 아니면 데드라인 같은 거를 늘리다 할 때도 extending을 쓸 수가 있는데 파트 1에서는 손을 뻗어서 무언가를 짚을 때에도 extending이 들릴 수 있다는 것까지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6번은 조금 이제 사람이 없었고 이런 ferry is sailing along a grassy shore 이랬어요. 약간 조금 grassy shore 같은 게 조금은 이제 생소할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나머지 오답 보기가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얘밖에 남지 않아서 grassy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쨌거나 거기에 이런 숲을 같은 그런 grass가 좀 눈에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매칭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ferry가 요렇게 이제 떠다니고 있는 거 그럴 때에 sailing이라고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챙겨주시고요. 추가 포인트 그러면은 ferry나 boat가 이렇게 이제 떠다니고 있는 거 말고요. sailing 항해하다 뭐 이러고 있는 거 말고 정박해 있을 때 들릴 수 있는 단어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뭔가 요렇게 끈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면 docked 그리고 tied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거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사진 쭉 살펴보았는데요. 추가 포인트들 단어들 그리고 요새는 뭐 hang up이라는 걸려있다라는 것보다 mounted 이런 단어들 좀 이제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2는요. 뭐 굉장히 쉬운 날은 전혀 없어요. 늘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LC에서 가장 어렵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난이도 한 중상 정도로 이제 놓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한 두세 번 연달아서는 워낙에 드리프트가 조금 어렵고 뭐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파트 2 정도면 예전에 조금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무난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어려웠던 파트가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오답 패턴으로 그냥 쉽게 제껴서 혹은 뭐 1대1 대응이 되는 뭐 예를 들어 where로 물어봤을 때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when으로 물어봤을 때 날짜로 대답을 하는 뭐 이런 1대1 대응들은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돌려 말하는 애들 있죠? 그래서 말을 곱게 안 하고 꼭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해요. 뭐 예를 들어 YBM 몇 층에 있어요? 그러면 5층에 있어요. 그럼 난이도 하짜리가 되는 건데 뒤쪽에 보시면 건물 안내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난이도가 상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돌려 말하기가 나왔는지를 좀 위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쌤이 굉장히 열심히 분석해서 돌려 말하기 패턴에도 돌려 말하기 이제 유형에도 패턴이 있다, 빈출 패턴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question이 Where can I find the budget report? 이랬어요. 그 예산 리포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자, 우리 한 가지 좀 체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part 2는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번역하면서 쫓아가면 안 되죠. 앞이 중요하다, 뒤가 중요하다? 보통 뒤에 마지막에 들린 단어는요.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앞에 의문사, 동사, 주어 순으로 반드시 머릿속에 홀드시키고 있는 거. 끝까지 호흡이 길어서 굉장히 문장이 길어져 버리면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 거에서 이제 홀라당 까먹어 버리면서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단어보다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 앞쪽 단어, 의문사, 그리고 주어보다는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동사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답은 이거였어요. It hasn't been finalized yet.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그 답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쌤은 이렇게 좀 알려드려요. Part 2에서 요거 들리면 좀 정답이다. 그래서 hasn't been decided yet. 얘는 워낙에 이제 오래된 아주 단골로 나오는 이제 아이여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뭐 이제 여러 가지 개념서에도 보면 꼭 등장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라.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모른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진짜 말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decide 같은 경우가 들리면 정답인데 이거랑 함께 요새는 finalized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완료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몰라 라는 돌려 말하기 패턴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런 문제였어요. When will the new treadmill be delivered?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아니 도대체 언제 배송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뭐 treadmill일 수도 있고요. 잉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명사들이 이제 나오지만 그럼 뭐 명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언제 배송됩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7월 25일 같은 시험에서는 it's out of stock.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배송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건데, 뭐,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언제 뭐, delivered, 배달되니? 그러면, 뭐랄까, 아직 뭐, 돈 안 냈어. 뭐,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이제 돌려 말하기 표현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앞쪽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뒤에 estimate, 뭐 reimbursement 이런 단어 들리면서 reimbursement였군요. 그래서 reimbursement는 이제 경비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경비 처리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양식서를 내야 되는데 내가 how do I submit 어떻게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는 여러 가지 명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해 줘야 되는 건 뭐예요? how do I submit?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쉽게 나온다 그러면 how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by ing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시험에서는 how가 나오면서 recommend 이런 단어로도 연결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 라고 이제 이야기가 하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쉽게 나온다면 how가 들렸을 때 by ing나 recommend 이런 단어들이 들리겠다. 그런데 오늘은 좀 돌려 말하기 어떻게 나왔어요? Let me show you 요런 단어들이 들렸단 말이에요. 자, 추가 포인트 잡고 갈게요. 요거 들리면 정답이다. Let me call 이런 애들이 있어요. Let me 시리즈. 그래서 Let me call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Let me check 내가 한번 체크해볼게. Let me show 내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Let me 동사 시리즈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질문도 놓쳤어. 아 어렵다. 그러면 Let me 들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정답으로 좀 찍으면 그냥 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뭐랄까 정답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찝찝해도 어떤 이제 확률을 가지고서 정답 뭐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정말 알아서 찾아가는 것보다 오답을 소거하면서 혹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아 맞아 지니쌤이 이런 거 들으면 정답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쭉 남아져 있어서 뭔가 좀 순간 헷갈릴 때 그러니까 뭐랄까 좀 감이 올라가는 거죠. 분명히 그런 감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딕테이션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파트 2는 딕테이션보다는 이제 전체 문장을 이제 조금 빠르게 듣고 질문을 기억하는 연습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슬쩍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답 패턴으로 버리는 거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이제 돌말하기 패턴들 같이 좀 뭐랄까 좀 정리해서 기억해두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s attending 땡땡땡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뭐 세미나였나?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세미나라든지 뭐랄까 뭐 컨벤션 센터 같은 데서 열리는 뭐 fair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어쨌거나 누가 attending 출석합니까? 참석합니까? 이랬을 때 이번에 나왔었던 정답은 I'll have to check my notes였어요. 자, 이거 저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요. 요겁니다. 또 이번에도 요거 들리면 정답이다. 제 3의 정보 출처가 들리면 정답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instruction, manual, note, itinerary, brochure, schedule. 제가 시험을 이제 계속 매달 보면서 이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어떤 돌려 말하기 패턴들이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본단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남겠어요? 패턴이 이제 분석이 되면서 빈출 패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니쌤이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Instruction, Manual, Note, Itinerary, Brochure, Schedule 이런 게 들으면 뭐다? 정답이다. 왜냐면 바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제3의 이제 정보를 이제 줌으로써 대답을 우회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뭐 다음 멜버른에서 열리는 그 세미나 진행 누가 합니까? 그러면 Here's itinerary. 여기 여행 일정표. 야, 우리 이번에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하잖아. 그거 얼마였지? Here's our brochure.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브로셔 봐. 아니면 뭐 매뉴얼 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인스트럭션도 뭐 지시사항, 매뉴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얘네들 들리면 정답의 확률 높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번에는 역시나 뭐가 나왔다? My notes가 나왔다. 그래서 나 지금 모르고 노트 한번 확인해 봐야 알 것 같다. 이런 단어들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I can help you rearrange 하면서 평서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평서문이라고 쫄지 말자.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다? 동사. 그래서 야 내가 도와줄게 이랬는데 뒤에 뭐 rearrange를 뭐 이제 그 뒤에 furniture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너 그 가구 옮기는 거 내가 도와줄게 이랬지만 아까부터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앞쪽에 동사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I can help만 정확하게 들릴 거거든요. 들렸으면 이제 빠르게 A, B, C 마지막 거 못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A, B, C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빠르게 쫓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였어요. Don't you have a meeting at 2? 너 2시에 미팅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뭐 너 도와줄 수 있니? 그러니까 보통 도와줄게 그러면 뭐 no thanks라든지 아니면 뭐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너 미팅 있다고 그러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되묻는 표현들 상당히 이렇게 다시 되물으면서요. 정답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돈추도 돈추지만, 쌤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 이제 있어요. 최근에도 몇 번이나 듣고 왔었다. Didn't you 시리즈. 그래서, Didn't you get the memo? 야, 너 메모 받지 않았니?
Didn't you get email? 그래서 야, 너 이메일 받지 않았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야, 지금 라비에서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알려주면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Didn't you get the memo? 너 메모 못 받았어? 메모에 나와 있는데 너 이메일 못 받았니? 이메일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 말하는 패턴에도 굉장히 많이 들릴 수 있다. Didn't you get 시리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택 의문문이었어요. Did you park 땡땡땡 하면서 street or garage 나왔어요. 물론 거기에서 그 미국 발음은 아니면서 미국 발음에서는 garage 하면서 그 예 사운드가 가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았고요. 영국 발음에서는 가 사운드가 굉장히 이제 들리면서 garage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꼭 garage 그 차고를 이야기하거나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너 street 그러니까 길가에다가 주차한 거야? 아니면 주차장에 주차한 거야?를 물어봤는데 일단은 5월 앞뒤로 다 뭐 들었다. 그러니까 못 들었어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아, 이건 선택 의문문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 동사 체크해 주는 거 요 정도만 해주셔도 빠르게 A, B, C 쫓아가면 맞출 수 있다. 자, 이번에 정답은 뭐였냐면 Oh, I took the bus. 얘가 정답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추가 포인트 한번 볼게요. 요거 들면 정답이다. 이거 하나 이야기 좀 해줄게요. 좀 얘네들은 추인세를 굉장히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 oh, already, just, well 약간 이런 식의 저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지금 이제 바로 생각이 나가지고 still 이런 애들 들리면 좀 정답일 확률이 높더라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oh도 하나 이제 나왔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선택 의문문일 때 여러분 있잖아요. 좀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선택 의문문을 쉽게 내려면 너 A 할래 B 할래 B 너 A 할래 B 할래 A 이런 식으로 선택 의문문이 나오면 소리가 반복이 될 때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선택 의문문일 때 one이 들리잖아요. 이런 one 얘네들이 들려도 정답이에요. 왜냐면 가리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너 A 할 거야, B 할 거야? 빨간색 그거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one이 들리면 정답이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볼까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너 스트릿에 주차했니? 아니면 차고지에 주차했니? 근데 둘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버스 타고 왔어. 이런 것처럼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야, 너 오트밀 먹을래? egg 먹을래? 그래서 이게 아침 식사로 이제 얘네들은 이걸 많이 먹으니까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들으면서 아침 식사를 물어보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거나 선택 의문에서 would you like to eat oatmeal or egg?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oatmeal하고 egg에서 고른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I often skip breakfast. 나 그냥 아침 안 먹어서 둘 다 선택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비슷하게 나왔었다. 아마 기내였을 거예요. 물론 여기가 기내구나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다 들었을 때 알게 됐었을 건데 질문 자체가 Would you like beef or pork? 이거였습니다. 소고기 드시겠어요? 돼지고기 드시겠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I ate before the flight. 저 비행기 타기 전에 먹어서요. 그러니까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 그래서 A랑 B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는 그런 선택 의문문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딴소리 하면서 정답 이제 돌려 말하기 패턴으로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Why isn't Ginny presentations ready? 약간 이런 식으로 Ginny's presentation 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물론 이제 Ginny는 쌤이 그냥 쌤 이름 넣은 거고요. 뭐 고유명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뭐였냐면 She emailed us a draft to review. 우리한테 리뷰하라고 드래프트 보냈는데 걔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표현이 정답이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거는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많이 배우죠? Y가 들리면 because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난이도 하짜리일 때는 Y랑 because가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because를 줬는데 뒤까지 들었을 때 오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Part 2를 이제 시험장에 가서 들으시면서
시험을 보실 때 아무리 A가 정답 같다 하더라도 A가 특히나 정답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도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돼요. B하고 C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 가끔 가다가 저도 이거 A가 정답이네 하고 A를 동그라미 했다가 B 듣고 C 듣고 다음 거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C가 정답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야 C가 정답인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 확신하는 거는 그 함정에 넘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Part 2는 중간에 딴짓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집중해서 A가 정답인 것 같더라도 B하고 C 끝까지 확실하게 들어주자라는 팁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How long will I have to wait to see the dentist? 그래서 제가 그 의사 보는 데까지 얼마나 좀 기다려야 되나요? 뭐 굉장히 쉽게 준다면 얼만큼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1대1 대응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 We don't have any openings this month. 그래서 여러분 openings가 꼭 job opening뿐만이 아니라 appointment 관련해서 그 appointment도 오프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닝은 뭔가 공석, 그러니까 자리가 비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job 오프닝뿐만이 아니라 part 3, 4에도 자주 패러프레이징 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appointment 있죠? appointment, 진료 예약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openings가 충분히 들릴 수 있다는 거 챙겨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그 다음 퀘스천은 이런 거였어요. Here's an estimate for your 땡땡땡. 그래서 뒤에 뭐 이제 고장난 차? 그러니까 너 수리한 거 견적 나왔어 이거였는데 정답이 Oh, that's expensive. 얘가 정답이었어요. 아주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는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뭐 좀 챙겨주다? 주자? 역시나 O가 들리면 정답일 수 있구나. 뭐라고요? 추임새? O. already, still, just, well 이런 단어들 챙겨줍시다. 네, 그 다음에 Part 3, 4로 넘어가 보지요. 3, 4는 최근에 연달아서 시험이 보통 우리 수강생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와 선생님 속도가 진짜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속도가 막 빨라지는 것처럼 이제 한번 느껴지면 굉장히 멘붕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멘탈이 탈탈 털리죠.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 그 굉장히 유명한 영국 코맹맹이 언니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발음도 그렇고요. 굉장히 폰컬 발음을 약간 팬컬 이렇게 발음하시는 언니인데 이 언니가 나오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언니의 발음이 조금 이제 빠른 느낌도 또 있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발음도 이제 좀 빨라지고 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프레이징이 과하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함정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뭐 굉장히 패러프레이징이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시각 정보도 막 이게 심하게 뭐 이렇게 함정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었다라는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면서 좀 주요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함정 단어 이거 하나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 이거 조금 헷갈렸겠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train이었거든요. 대화 장소가. 근데 train, car 이러면서 뭔가 이제 다른 단어로 찍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train, car는 제가 사진으로 준비한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한 칸 한 칸 있죠? 요런 애들을 다 train, car라고 한다는 거 단어도 좀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정답 연결 단어 좀 볼게요. 그러니까 뭐가 들리면 뭐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 난이도 하짜리는 내기에 들리는 게 눈에 꽂힐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바로 연결시키면서 정답으로 맞추실 수 있을 건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내기에 들리는 단어가 이제 그 시험지 보기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다른 단어로 보일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건데 패러프레이징도 역시나 계속 패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몇 번의 패턴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시험 보실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패러프레이징이 좀 나왔는지 볼게요. 우리 귀에 뭐가 들렸었냐면 legal documents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들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 뭐가 들리면 legal 이런 단어들이 들리면 여기 reform이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좀 이런 단어들이 들렸어요. celebrity 그리고 social media influencer 이런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famous person을 hiring 하자 이런 이제 정답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뭐 인플루언서를 못 들렀다 하더라도 celebrity랑 famous person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city가 들리면서 아웃스커트였거든요. 여러분 아웃스커트가 약간 스커트가 여러분 보통 이제 치마가 퍼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깥으로 팍 퍼지는 거니까 약간 좀 도시
주변에 근교에 이렇게 이제 팍 퍼지는 약간 좀 멀리 있는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location이 is remote 멀리 있다라는 단어로 연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remote라는 단어는 멀리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그래서 우리가 remote control 이러잖아요. 멀리서 컨트롤하는 거니까 리모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런 outskirt하고 remote가 이제 같은 연결되는 단어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outskirt가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많이 들리는 단어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요거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진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뭐 역시나 바로 water, beverage 이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로 연결이 되면서 패러프레이징은 누구나 좀 이제 연상 충분히 가능한 한 번씩 뭐 교재를 풀었다거나 좀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공부를 했다면 아주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거다. 자, 의도 파악 문제 좀 볼게요. 의도 파악 문제에서 좀 이런 문장이 나왔었어요. Not a lot of facilities for all these services 이런 문장이었는데 모든 시설에서요. 이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왜 이야기했나. 거기가 제 쥐이었고요. 그 쥐에 이제 등록하는 거였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다른 쥐보다 좀 비싸네요. 라고 하니까 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뭐였냐면 to justify a high price. 여러분 저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얘 의도 파악의 정답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저 몇 번이나 얘를 정답으로 찍고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 어떤 커피 머신을 새로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뭐였지? 얘가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만 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컴플레인을 했고 우리가 컴플레인을 이제 줄여야지만 또 앞으로 우리 사업에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justify your high price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justify 정당화하다 그러니까 이제 핑계 대는 거죠. 이게 비싼 건 알겠는데 이게 왜 비싸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요거 justify your high price 요 문장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의도 파악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게 나왔어요. I'm not a computer expert either. 뭐 저도 컴퓨터 전문가는 아닌데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reassure 요것도 의도 파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justify와 reassure 요거 두 단어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reassure라고 하는 거는 재차 확인시키다. 라는 거였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었냐면 뭐 이렇게 이제 그 직원들한테 뭔가 참여하는 걸 유도하면서 거기에 이런 단어가 들려요. No qualification necessary. 그래서 뭔가 여기 행동에 뭔가 이런 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어떤 그 여러분들의 뭐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다. 나도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도 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들리면서 reassure staff about participating. 그러니까 너는 전문가 아니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참가해. 이제 이런 표현으로 나왔었다라는 것도 챙겨주시고요. 자, 거의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거 하나 볼까요? Our company will be going through an audit the first week of December.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audit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fiscal year와 함께 같이 붙어 다니니까 뭐 이제 회계감사 이런 거죠. 좀 챙겨주시고요. 얘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스피치 일정을 정하는 거였는데 스케줄을 이제 정하는 상황에서 야, 뭐 우리는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뭐 정해봐, 결정해봐 이러면서 얘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Our company will be going through an audit the first week of December. 근데 12월 첫 주에는 회계 감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하라는 걸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to indicate unavailability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 파악의 정답으로 나왔었다. 자, 그 다음에 시각정보 문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 시각정보 문제는 그렇게 헷갈린 애들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좀 이제 복원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귀엽게, 제가 또 이제 사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뭐, 페이퍼 카우스맨 위에는 뭐, 스트로 이런 식으로 아래 이제 그림들이 예쁘게 나왔었고요. 그냥 뭐 이제, 남자였나 여자였나 뭐 이제 찾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알려주거든요. 그거 뭐 쉐프 third 여기에다가 보면 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냥 바로 T가 들려가지고 T 어디서 찾아? 거기 3번으로 가면 돼 해서 전혀 어렵지 않게 잘 연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가장 짧은
그 트레이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단서로는 shortest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트레일의 그 랭스에 관련해서 쭉쭉쭉 나왔는데 얘네 둘이 잠깐 이제 일하다가 나와서 쉬는 타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애가 나 근데 지금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뭐 나와서 지금 너무 릴렉스 되고 좋긴 하지만 나 미팅이 있는데 고객하고 미팅이 있어 했더니 남자가 걱정 마. 우리 지금 shortest 그 트레일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요런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shortest 나와서 뭐 숫자 보면서 가장 적은 숫자를 고르는 거.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어렵지도 않았고 뭐 얘네들이 조금 어렵게 내려면 다른 4km, 뭐 6km 이런 애들을 한번 같이 언급해 주거든요. 헷갈려라 라는 이제 의미에서.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가볍게 들었던 거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만 이렇게 숫자를 바로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뭐 가장 긴 거 longest, shortest, highest, lowest 이런 단어들 최상급 표현으로도 시각정보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챙겨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요. 표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들렸어요. 여자 누구인가 라고 했는데 뭐 어렵지 않게 public relations manager 이런 단어들이 들리면서 여자의 그 여자 누구인가를 여자 그 부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LC는 이 정도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곧바로 RC 같이 또 총평 그리고 플러스 추가 포인트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 6는요, 난이도 좀 중중, 물론 좀 헷갈리는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이제 매번 시험마다 꼭 두세 문제씩 혹은 조금 그 이상,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느껴지는 체감도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논란이 되는 문제는 매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논란이 되는 문제에서도 정말 얼마만큼 어려웠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머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나머지 이제 다른 문제들에 대한 이제 체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조금 20% 30% 정도의 그 정도 문제들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뭔가 이제 문법 구조 문제라든지 이제 아니면 짝꿍이 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콜로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짝꿍이 되는 동사 부사 짝꿍 굉장히 이제 늘 짝으로 이루어지는 동사 목적어 이런 아니면은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이런 짝꿍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물어보는 애들은 이제 매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이제 정말 필요한 자세는 파트 5 같은 경우 6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남들이 다 틀리는 논란 문제 하나 때문에 나의 점수가 목표 점수에 못 가는 거 아니다. 사실 우리가 목표 점수가 지금 한두 개 모자라서 지금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틀려도 좋다. 어차피 우리가 만점 목표가 아니라면 몇 개씩 틀려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놓아줘야 돼. 하지만 틀릴 거면 조금 빨리 틀려야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 나머지 이제 60% 70%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을 구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냥 외우고만 있었다면 짝을 평소에 그 짝이 되는 표현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맞춰내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그러면 파트 5, 6에 7월 25일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조금 나왔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주요 표현들을 조금 이제 넣어 놓았고요. 나머지 이제 굳이 영어가 아니라 제가 살짝 이제 한국말로 이제 해석해서 바꿔 놓았으니까요. 앞뒤 포인트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7월 25일 시험을 안 보셨다면 잠깐 영상 멈춰 놓고 빈칸 앞뒤를 살펴보신 다음에 A, B, C, D를 보시고 문제를 맞춘 다음에 쌤의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1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이 C였어요, C.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너무 어려워했었던?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서도 이런 문제들 너네 답을 뭘로 할래? 라고 시간마다 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약간 조금 기본반일수록 B와 D에서도 이제 정답을 고르는 게 굉장히 이제 많았어요. 만약에 B와 D 중에서 정답을 골랐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조금 단어 캐치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조금
토익의 기본 단어를 조금 열심히 빡세게 외울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뭐 B도 알고 D도 아는데 이거 왜 틀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빈칸 뒤에 나오는 뭐 reimburse라든지 아니면 expense 이런 단어들을 아마 몰라서 그냥 B하고 D를 그냥 이렇게 찍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라면 우리 바로 지금 뭐 해주자? 단어 공부 조금 빡세게 해주자. 자, 그런 다음에 단어를 다 알고 났어. 해석도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정답이 갈리는 거였거든요. A와 D로, 죄송해요. A와 C로 좀 갈렸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이유가 뭐냐면 eligible. 자, eligible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기본반에서는 제가 RC, Part 5, 6, 7까지 맡고 있는데 계속 eligible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했어요. 빈출 단어기도 단어건이와 5월달 그리고 6월달 시험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약간 조금 최신 토익 트렌드를 보면은 얘네들이 꼭 정답 이제 으로 나왔었던 표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런 뭔가 주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나왔었던 그런 오답 표현이라든지 그런 애들 이제 봤었던 단어들이 겹쳐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eligible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근 시험에서 이번 시험을 포함해서 2번이나 연달아 나왔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eligible 제대로 조금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정답만 알고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eligible은 되는데 A, reasoned는 안 되는 걸까? 자, eligible을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한국말로만 배울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eligible for 유명하죠. be eligible for 그러면 대상이 되다, 뭐 자격이 되다, 뭐 이러한 내용인데 어떤 것에 대한 대상이 되며 어떤 것에 대한 자격이 되는가 이게 조금 헷갈려 버리면 eligible을 이런 자리에다가 못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단어만 이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가 쓰였던 문장 앞뒤를 조금 계속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영영사전을 한번 보면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죠. fulfilling the necessary condition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그래서 자격이 되는 이런 거고, reasoned라고 하는 거는 그냥 논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travel expenses라고 하는 것은 출장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토익에서는 여행 비용이다라는 말보다는 출장 비용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상황이 많고요. 토익은 비즈니스니까. 그러면 will be reimbursed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경비 처리 받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건데 논리적인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물어보면 reasoned가 그냥 이유가 있는 선생님 이유가 있는 거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경비 처리되는 거 아닐까요?라고는 하지만 그 이유가 있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출장 비용을 다시 상환해 줄 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다 결정해 놓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객관적인 기준, 조건에 충족하느냐, 그래서 대상이 되고 그래서 자격이 되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eligible, 얘가 이제 정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모르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넣었을 때도 말이 되고 저 단어를 넣었을 때도 말이 될 것이다. 한국말로 넣었을 때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영어 문제가 아니라 한국말 패치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한국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주요 빈출 단어들을 보실 때 그 문장에 쓰이는 쓰임새를 정확히 앞뒤 그리고 어떤 단어들과 짝꿍으로 다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쓰이는지 예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eligible 이제 보시면 5월 23일에도 나왔었고요. 7월 11일에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요거 문제를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또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각각의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영상을 플레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어보셨을까요? 5월 23일 문제는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 물론 여기 앞에까지는 제가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놓았어요. 지원자들은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To be eligible. 자, eligible이 그 포지션에 대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be eligible for 얘가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치 뭐처럼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talk 하면은 talk me 너무 이상한 거 우리 다 알거든. talk는 talk about 혹은 talk to 이렇게 전치사를 함께 해야지만 뭔가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읽었을 때 그만큼 익숙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비동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이런 이제 하나의 콤보로 다니는 애들을 달달다 좀 기억하고 있어 줘야 되겠죠. 빈출 표현 위주로요. 그래서 5월 23일 문제에서 be eligible for 바로 찍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1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7월 11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얘는 이미 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be eligible for 여기에서 하루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빈칸을 뚫었고요. 하루는 여기에다가 빈칸을 뚫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7월 11일 문제는 어휘 문제 같고 5월 23일 문제는 전치사 문제 같지만 결국에 물어보는 출처는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총평에서 항상 빈칸에 나와 있는 답변만 이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 어디 또 빈칸이 뚫릴 수 있는가 좀 그러한 것들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7월 11일도 쥐니는요, 이 raise가 연봉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인상의 자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eligible이라 뭐라 그랬었죠? 어떤 필요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필요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요. be eligible과 함께 어떤 단어도 함께 오지요? be in 얘가 이제 수동태니까 저 같이 수동태로 써보겠습니다. be entitled 얘는 그런데 특이하게 to 동사, to 명사 이렇게 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be entitled to, be eligible for 그 다음에 얘도 동사가 올 때는 to 이렇게 온다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 눈에 to가 보였을 때 여기에다가 부정사, 그러니까 동사를 쓸 건지 전치사를 쓸 건지 항상 파악하시면서 to를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5번이었어요. 유용합니다 라는 내용이 앞에 있었고 to track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쫓아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랙이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제가 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트랙 타고 이제 달릴 수 있는 그 트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얘가 동사로 가면 추적하다가 돼요. 그래서 tracking number는 이제 트랙에다가 ing 이렇게 와버리면 tracking number 하면은 뭐죠? 주문, 송장 번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송장 번호를 집어넣으면 내 거 택배가 지금 어디쯤 왔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추적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A, B, C, D, each, which와 someone을 보면 자, 물론 해석도 해석인데 해석을 하기 전에 요거 반드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기 속에서 대명사가 그리고 접속사가 함께 주어져 있다면 꼭 기억하실 것. 물론 이 대명사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에 이제 해당하는 애들도 같이 많이 보일 거예요. 한국말도 대명사, 관계 대명사 비슷한 듯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점 하나는 있겠지.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그런 다른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바로 동사 개수인 거죠. 우리가 토익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죠? 토익에서는 동사가 반드시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영어는 한 문장 내에서 반드시 주어와 동사, 특히나 동사는 반드시 하나여야 되겠죠. 동사가 두 개고 싶어. 그럼 반드시 뭐 데리고 와줘야 돼요? 접속사 데리고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 B, C, D를 보고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래서 each와 which와 someone을 봤을 때 얘네들은 어디다? 접속사다. each하고 someone은 뭐다? 대명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석하기 전에 뭐 먼저 챙겨주시라고요? 그래야 빨라진다고요. 우리가 지금 영어로 해석하면서 번역하면서 가면 할 수 없어요. 시간이 겁나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시간은 30문제를 10분 안에 풀어줘야 되는 건데 안 그러면 다 읽고 풀려면 영어를 끝발나게 잘해야 돼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를 내는 출제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접근 방법을 달리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봤을 때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사실 제가 유용합니다라고 하면서 it is useful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동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뒤에 동사가 있냔 말이에요. to track your team members 그리고 발전 상태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progress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런 프로그레스가 얼마만큼 지금 진전되어 있나, 얼마만큼 잘하고 있나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여튼 여기에서는 접속사가 없는데 지금 동사가 몇 개예요? 동사? 한 개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인 B와 C는 절대 될 수 없다. 왜요?
얘가 들어가려면 얘네들이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에는 동사 2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each와 someone 중에서 당연히 each team members, 각각의 팀 멤버들의 발정 상태를 따로따로 각각 트랙, 추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정답은 A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 each, 대명사냐, 형용사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뭐다? A, B, C, D의 내 눈에 뭐가 보이지 않는가? 대명사, 접속사 이렇게 보이지 않는가? 대명사, 접속사로 나뉜 다음에 이거는 해석하기 전에 뭐부터 세보자? 동사 개수부터 세보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17번이었어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자면 품질 관리 전문가들은 모니터, 얘가 동사였단 말이죠. 모니터링합니다. 감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랑 똑같은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요? 옆에 적어봅시다. 뭐 supervise 이런 단어들로도 얼마든지 패러프레이징이 되고요. oversee 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지요. So supervise, oversee, all processes 이건데 모든 과정들을 이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를 먼저 안 보고 오긴 했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 볼 때 보기 먼저 봐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얘는 전치사 문제거든요. 전치사는 한국말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로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전치사의 뉘앙스를 먼저 설명을 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정답은 얘가 throughout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 과정을 어디에서? manufacturing of our products였어요. 우리 제품의 전 제조 과정을 본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전체, 그다가 앞에 모든 과정들 있으니까 모두를 나타내는 그 전치사는 throughout밖에 없다. inside는 실제로 그 어디 안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inside는 맞춰낼 수가 없고 어몽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어몽은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복수 명사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beneath는 바로 그 아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throughout 기억해주자. throughout은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온다? 범위를 가리키는 애들이 나온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당연히 during처럼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during the event, 이벤트 내내 그리고 뭐 during the factory 이러면 죄송해요. throughout the factory 그러면 장소 전체 throughout the event, 이벤트 내내. 그래서 여기가 장소든 그리고 시간이든 뭐 한다? 전체를 나타내는 범위를 줄 때 throughout이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줍시다. 여러분 within도 마찬가지예요. within은 뭐뭐 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efore하고 굉장히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within은 뒤에 뭐가 나와줘야 된다? 범위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3일 이내라고 할 때 within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3월 5일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아니면 5시 전에 그러면 5시 뭐 이렇게 PM 이렇게 점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A, B, C, D를 봅시다. 얘는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실생활 명사 단어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얘는 이제 정답이 detergent라고 하는 세제였어요. 그래서 뒤를 보시면 이 땡땡땡이 allows 허락합니다. easy 굉장히 쉽고 편리한 laundering을 여러분 launder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빨래잖아요. 그래서 빨래. 근데 해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해로운 화학물질 laundering any garment 얘네들을 만들어준다. 얘네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세제라고 가진 뜻을 가진 디터전트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122번에서 이제 A, B, C, D를 보면 또 어휘 문제예요. 구조 문제 말고 구조 문제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저랑은 좀 어휘 문제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휘가 A는 optimistic, 낙천적인, mutual, 서로서로, inspire, 영감을 받은, supportive, 뭐 힘을 주는, 응원하는, 뭐 이제 이런 뜻이 되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려면 이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projections. 자,
제가 또 영영사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수업에서 이제 물어보면 C라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프로젝션은 guess예요, guess. 그러니까 한국말로 뭔가 뭐랄까 뭐 예측, 뭐 이렇게 산정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계산에서 이게 얘는 이러겠다, 저러겠다라고 생각하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about the future based on information that you have.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 단어를 proj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poste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정 보고서에 포스트잇은 이제 글을 올렸다. 이제 이런 거죠. 글을 썼다. some 어떠한 추측들을 올린 걸까? 당연히 낙관적인, 그러니까 추측에는 딱 두 가지인 거잖아요. 낙관적인 추측, 비관적인 추측. 근데 여기에서 inspired를 상당히 많이 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키포인트는요. inspired는 영감을 받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감을 받는 거 사람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뒤에는 사람이 아닌 이런 projections라든지 어떤 다른 뭐 사물이라든지 사람이 아닌 듯한 그런 사람이 아닌 명사가 나와서 inspired가 꾸밀 수 있다 없다? 꾸밀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inspired는 impressed와 함께 impressed와 함께 뒤에 이제 사람만 줘야 되겠다. 그래서 impress는 I was impressed. 그러면 나 정말 감명받았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I was inspired. 그러면 저 굉장히 영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는 이제 동사 출발 형용사죠.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projection 단어 쏠쏠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반드시 챙겨주시고 추측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라는 단어와 함께 어울려서 정답은 A였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란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잠깐 멈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A, B, C, D에서 만약에 이제 얘를 prices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아마 명사로 봤기 때문에 얘 동사 있으니까 A로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뭐 안 봤어요? 수일치.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줌마 김밥 두 줄 늘 주세요 하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수일치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라이시스를 했으면 당연히 컴스를 가서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논리가 아니라 안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만약에 A라고 하셨다면 나 수일치 되게 약하구나. 내가 항상 주어 자리에 명사하고 싶니? 그럼 제발 동사 좀 쳐다보자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줄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prices 여기에서 얘 이렇게 형용사처럼 생긴 애도 안 될 거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B와 D겠다. priced냐, pricing이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정답이 B, price가 되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pricing이 와줘야 된다면 뒤에 이 목적어라고 하는 그쵸? 명사가 있어 줬어야 됐었겠는데 얘는 여러분 뭐예요? 숫자 앞에서 부사 뭐뭐 이상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뭘로 꾸며줘야 되겠다?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면서 끝나줘야 되겠다라는 거 봐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every bouquet, 그러니까 12파운드가 넘게 가격이 매겨진, 그쵸? price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가격을 매기는이 아니라 가격이 매겨진, 그쵸? 저 12파운드 이상 가격이 매겨진 모든 부케는요, comes with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 flower food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수명을 이제 연장해주는, 그러니까 생화를 사면 얘를 이제 좀 더 오래 보고 싶으면 뭐 이제 같이 넣으라고 하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수명 연장제 flower food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뭐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했던 문장은 아니었었고요. 여기에서 comes를 동사로 보면서 그럼 동사 앞에 빈칸이 있을 때 그 자리는 무슨 자리다? 주어 자리, 주어의 분사는 명사기 때문에 every bouquet 자체가 명사가 이미 와버렸고요. 그러면서 priced와 pricing 중에서 골라내는 거. 명사 뒤에서 동사 출발 형용사가 꾸며줄 때 우리 항상 어디 봐야 된다라는 거 이제 배우셨죠? 뒤를 보셔야 되겠죠. 뒤에 명사가 있으면 물론 동사에 따라 달라요. 80%요. 뭐 나홀로 완전한 자동사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지만 80%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명사가 없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대로 그 PP 형태를 가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A를 보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prices를 넣고 싶니? 그러면 comes도 봐야 되는데 또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죠? 여러분, every잖아요. every는 반드시 그 뒤에 단수 명사하고만 같이 다닌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그게 이제 every든 comes든 A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priced 이런 동사 출발 형사가 어디서 명사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지 않고 가격이 매겨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풀어주셨어야 됐던 문제입니다. 자, 요거 문제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정리가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문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것도 하나 준비했네요. 숫자 앞에 오는 부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렇게 숫자 앞에서 나오는 부사의 애들, 그쵸? 여러분들 approximately, 이제 앞전 시험에서 나왔었거든요. 숫자를 보고 approximately를 이제 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nearly를 거의라고 외우고 approximately를 대략이라고 외웠다면 그거는 그냥 영어 공부한 거죠. 토익 공부는 뭐예요? nearly는 거의고 숫자랑 같이 나오지. roughly는 거의라는 뜻이고 숫자랑 같이 나오는 부사지. 까지가 무슨 공부다? 토익 공부다. 우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영어 실력만 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토익 점수로 빨리 적용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nearly 거의, approximately 최근 시험에 나왔었다 그랬고요. roughly 거의, more than roughly는 대략이고요. more than 뭐뭐 이상, over 이상, just 딱, only도 딱 이런 느낌이죠. 딱 3일만요. about 대략, at least 최소 이러한 단어들 뒤에 뭐가 함께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자. 숫자와 함께 한다라는 거 요 덩어리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갑니다. 얘 이제 동사 문제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제 to 뒤에서 당연히 투부정사 동사 오시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얘 정답이 여러분 authenticate이에요. 자, 이거 뒤로 가신 분들도 꽤나 많으셨는데 그러면 조금 단어 헷갈리셨나 보다. 자, authenticate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애드레스를 이제 인증해야 돼. 요런 이제 단어로 보셔야 되는 거고 institute는 뭔가 새롭게 도입하다 아니면은 뭐 시작하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나온 김에요. 앞전 시험에서 나왔었던 요거 포인트 한번 보려고요. 6월 12일 날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문제 잠깐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잠깐 멈춰놓고 문제 한번 풀어주시고 설명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To change a password, 패스워드를 바꾸시려면요. 컴퓨터 화면의 지시를 하나하나 따라가 주세요.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서 your identity. 자, 이거는 뭐예요? 아이디, 신분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분. 그래서 뭐 성별, 아니면 이거 정말 너냐, 그쵸?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정답을 뭐로 가져야 되겠는가? 여러분, 얘 정답은요? C입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거 verify. 너 정말 이거 너 맞아? 맞는 거지? 라고 맞니 안 맞니를 확인하는 거 verify. 여러분 그래서 discover를 하면 어떻게 나 자신을 찾아서 자아를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improve는 더 향상시키는 거 아니죠. 나를 어떻게 더 향상시켜? 나의 성별을 더 이상 향상 어떻게 시킬 수 없어요. 나의 나이를 향상시킬 수 없어요. 어려지면 향상이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 그리고 complete은 완성시키다. 미완성된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꾸는 데 있어서 뭔가 인증하세요, authenticate 이런 단어들 그리고 뭐 본인님을 확인하세요,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verify 이 동사로 같이 나온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파트 6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살짝 조금 헷갈리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정답이 여러분 익스펜션이에요. 저 우리 익스펜션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여러분 익스펜션과 함께 저는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익스텐드랑 많이 헷갈릴 건데 익스텐드는 뭡니까? 시간이나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익스펜드는 사이즈가 확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32번에 보면 Mr. Kim은요 oversaw 또 나왔지요? 감독했습니다.
관리했어요. 뭐를요? 땡땡땡 of our design department. 우리 디자인 부서의 땡땡땡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랬는데 그의 리더십과 함께 it grew라고 하는 것은 성장했습니다. 5명의 디자인에서 40명의 디자인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expansion은 뭐죠? renovation 해가지고 사이즈가 커져서 뭔가 add, extra, rooms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익스펜션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트 7의 패러프레이징 문제로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직원 수가 방금 이제 본 것처럼 늘었을 때, 그리고 브랜치 등이 늘어날 때, 뭐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아니면 뭐 해외로 진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쿄점을 오픈했다. 이런 것도 다 익스펜션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항상 6는 그 빈칸만 보고선 갈 수가 없어요. 그 앞쪽 문장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문장을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정답을 찍어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스펜션은 뭐다? 직원의 그 부서에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정답이 B, 익스펜션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5번 문제로 갈게요. 여러분 이것도 의외로 놓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일부분만 가지고 왔었는데 앞쪽에서 어떤 게 나왔었냐면 뭐 우리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서 하다가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나왔던 거거든요. 저희로부터 사셨다면 제품을 that you believe to be. 그러니까 앞쪽에서 좋은 말이 나왔으니까 너 생각에도 되게 좋은 뭐 상품을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이렇게 흐름을 쫓아가서 약간 A 하신 분들도 있고 C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확인해 줘야 돼요? 뒤에 봐주셔야죠. 여러분 요거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정부나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때 그런데 여러분 보상을 왜 청구합니까? 뭔가 잘못이 있을 때 보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오류라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샀다면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밖에 없다? faulty D밖에 없었다. 얘가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exceptional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보려고요. 여러분 exceptional 최근에 정답으로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시험인가 정답 단어는 아니었지만 오답 보기에서 보였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다? 오답 보기든 정답 보기든 내 눈에 내가 이 단어를 알면 오답이면 빨리 치워버릴 수가 있고 정답이면 정답으로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중요하겠죠. 중요한 건 뭐다? 계속 시험에 반복돼서 나왔었다. exceptional 그냥 제외되는 요런 이제 뜻 정도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ceptional 가지고서 뒤에 뭐가 나왔었냐면 exceptional work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일 이거를 가지고서 앞쪽에 뭐가 있었냐면 동사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쥐니는 상을 받았어요. was awarded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was awarded 그러면서 for 이유를 나타낼 때는 for죠. 그 뒤에 exceptional work 굉장히 일을 잘해서 훌륭한 뭐 뛰어난 뭐랄까 뭐 성과로 이제 상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나왔었으니까 exceptional이라는 단어까지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RC 파트 5, 6까지 쭉 포인트 보았습니다. 자, 우리한테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시험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맞았고, 내가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은 지나간 시험이고 만약에 그 시험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빠르게 그거를 버리고 머릿속에서 까먹고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총평을 할 때 그냥 답이다. 얘가 이래서 답이다. 라고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추가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 때문에 조금 틀렸던 건지 어떤 포인트 때문에 조금 틀렸던 건지 향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초단기 고득점으로 달성하고 싶을 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들 계속 좀 생각하면서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8월 개강 앞두고 있어요. 8월 2일 월요일 그리고 8월 3일 화목금 화목반 그렇게 이제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점 강사팀 함께 열심히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1대1 관리 정말 우리 조금 유명하거든요. 7월 달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그런 게 현강의 맛이죠. 되게 막 혼자 공부하는 게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의심이 들 때
공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또 열심히 했던 친구들 7월달 이제 8월 8일 시험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8월 또 이제 좀 더 높은 점수 가고 싶다. 아직 공부 시작 안 했는데 좀 공부 시작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분당 YBM 슈퍼토익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인쌤은 YBM 분당센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화이팅 으쌰으쌰 해서 같이 토익 초단기 고득점으로 끝내보는 걸로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